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떨어지면 집을 팔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증여나 월세로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세율이 워낙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올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 총액과 건수가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은 총 5만 465건으로 지난해의 48.9%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피해 투자 수요가 지방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렸습니다.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의 상업, 업무용 부동산에 27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진행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은퇴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된 은퇴는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은퇴를 계속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은퇴를 기획하는 은기족이라는 또 무리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리 잘 노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은퇴를 미리미리 기획하는 은기족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저희 부동산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공고와 함께 투자처에 대한 든든한 투자처 공부도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026007-8336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시원스러운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남현 팀장입니다.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아무래도 올 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비용 문제 중에서 이제 금융 비용은 올 중반기부터 계속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비용인 보유세 중에서도 특히나 다주택자분들께 지금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양도세 같은 성격이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나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형태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를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과연 시장에 매물을 많이 쏟아낼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부세 영역과 동시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명하게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투자 여건인 시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투자는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투자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저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네, 종부세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하고 또 막상 뭐 1주택자, 2주택자까지만 해도 또 괜찮다는 또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전망까지도 팀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시작해 주세요. 예, 오늘은 이번 주 시장의 화두가 종부세인 만큼 종부세를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종부세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가 올 초에 있었던 공시가 인상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주택자 분들께는 세율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정도 수치로 인상이 됐다는 점이 이 세 가지가 합산이 되면서 우리 다주택자 분들을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시가 인상이 얼마만큼 되었을까를 우리가 전년과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서울 시내의 유명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올해 공시가가 발표가 되면서부터 제가 한번 뽑아왔었던 자료인데, 예를 들자면 가장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인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년도 공시 가격이 약 13억 6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공시가가 15억 초반대까지 약 11% 정도 확 뛴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많이 뛴 지역을 꼽자면 여태까지는 원체 금액대가 워낙 쌌었던 상계동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시기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인상도 이 부분을 상당수 반영을 많이 하면서 전년도까지 3억 400만 원이었던 공시 가격이 올해부터는 4억 3천만 원. 퍼센테이지 비율로 따져보면 공시가 인상폭이 무려 40%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공시가 인상이 보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태껏 발표된 공시가액들을 쭉 보면 이 공시가 집계가 됐었던 올 초 실제 거래됐었던 가격 대비해서 이 공시가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기준 시장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시가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가 대비한 공시가의 그 비율이 한 70% 정도에 맞추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선까지도 이 공시가 비율을 상당히 많이 높이면서 실제로 과표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그런 이슈가 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번에 최근에 발표됐었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고지서가 대략적으로, 물론 이 안에 모든 공제 항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상됐을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음아파트 한 채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분께서 작년도까지는 한 1년에 약 525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냈었다라고 보시면, 올해부터는 약 670만 원 정도, 금액대로 보면 거의 200만 원을 150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금액대가 약간 부담스럽게 올랐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반포자이 같은 강남 주요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약 1,320만 원 정도, 1,33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납부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약 1,600만 원 정도. 그래서 1주택자들이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됐느냐, 이 부분을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약 43% 정도의 그 종부세 인상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격하고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전년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뛴 가격이 수억인데 종부세 100만 원, 200만 원 더 부과한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느냐,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무주택자분들께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이 가격대를 실제로는 손에 쥐어본 적도, 그렇다고 내가 팔 계획도 없으신 그냥 거주하는 1주택자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된 안이 소송을 한다거나 헌법 소원을 한다 그래서 쉽게 줄여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늘어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유주택자 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지만 가능한 이런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다주택자 분들의 종부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자면, 다주택자 분들은 종부세 부담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분께서 리센치라는 잠실 한강변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면서 음아파트라는 아주 대형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관심이 생겨서 어느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공동명의라던가 혹은 명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개인 명의로 이 두 채를 다 등기를 치렀다. 그러면 이분께서 작년까지 부담하셨던 종부세액이 약 3,300만 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거의 7,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거의 2배 이상 점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도곡 렉스리라는 강남 아파트를 보유를 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상계동에다가 주공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래서 두 채 다 본인 단독 명의로 보유를 하시는 분께서 전년도까지 약 1,8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냈다면 올해부터는 거의 5,3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이 종부세액이 수배가 점프를 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로 인상이 됐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비율이 인상이 됐느냐를 보니까 156%가량 종부세가 인상이 됐다. 그래서 이 156%라고 하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2.5배 가까이 종부세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되고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단기 시장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여타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신축 건축 행위를 통해서 1년, 2년 안에 공급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일이죠. 순수한 아파트 단지 공사하는 기간만 30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1, 2년, 2, 3년간의 아주 짧은 이 단기 시장에서의 공급은 어떤 형태가 담당을 해줘야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다 지어진 재고 주택들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다가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가격이 오르는데 내놓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가격이 올라도 비용 부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종부세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번에 과연 연말을 넘기면서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내년에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후보들께서는 내년 선거 이후에 정책적으로 이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인상안을 좀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 17에서 18%에 달하는 다주택자분께서 가지고 있었던 매물들을 많은 양도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팔 수가 있을까? 라는 부분은 사실 의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효과가 아예 없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압박과 더불어서 일부 소득이 많이 줄어드신 은퇴하신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께는 팔고자 하는 유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이 일부 늘어는 나겠지만 수요가 큰 폭으로 심리가 깔아앉는다거나 이런 일이 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일순간의 폭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처럼 형성돼 있는 고점에서의 이런 단기 랠리가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다 보면 여태껏 한 5,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래 절벽이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부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액만큼의 인상이 있을 것인지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들어볼 텐데 상담 내용이라던가 이 앞서 말씀드린 세미나 내용이 좀 짧아서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과 모레 있는 제 세미나에서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가 넘게 인상이 됐고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다주택자이신 경우에는 2배 이상 또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을까? 많이들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키고 또 불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의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1:1 무료 또 세미나까지 팀장님까지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미리미리 안내되는 전화번호는 동일합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1:1 상담 서비스까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결되어 계신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네.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25평에서 거주 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집값이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생각해서 네. 좀 매도 시기를 알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매도하신 이후에 어느 쪽으로 옮겨가시거나 향후에 계획이 네. 있으셔서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아니, 향후의 계획은 네. 저는 솔직히 한 3년 뒤에 네. 저기 둔촌동에 그 둔촌 주공 아파트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아직은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고덕 그라시움을 언제 좀 매도하는 게 좀 좋을까 하고 네. 그거 먼저 상담 드리려고요. 그럼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06년 2006년부터 보유 중이시고요. 지금 이거 네. 한 채만 갖고 계신 거고요. 2016년이요. 2016년이요. 네, 한 채만 보유 중이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 고덕 그라시움 매도 여부 한번 같이 팀장님하고 어떤 게 좋을지 의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6년도부터 보유 중이셨다면 조합원이셨거나 아니면 분양받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16년도에 제가 매수했어요. 조합원 거를 매수한 거예요. 조합원 물량을 매수를 하셔서 신축 네. 때부터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지금 저한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혹시 다주택자세요? 아니에요. 근데 매도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유는 없는데요. 저 25평이라서 아, 평수가 작아서? 넓은 데로 3, 4평으로 좀 네. 이렇게 옮겨가거나 아니면 네. 제가 1주택자니까 조금 네. 더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네. 한번 상담 드려보려고요.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그림처럼 잘 맞아떨어지면서 잘 풀리면 저같이 상담해 주는 사람이 필요도 없을 건데요. 네. 문제는 항상 내가 계획했었던 거에서 이 시장이 그걸 허용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네. 때가 있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가장 네. 저점에서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 19년도 이렇게 쭉 오면서 네. 코로나라는 게 올지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도 없었겠죠. 사실은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2018년도부터 19년 사이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쫙 인상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인데 중국하고 네. 미국하고 싸우면서 대한민국 코스피는 박살이 났죠. 거기다가 외국자분들은 빠져나가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예요. 네. 그러면서도 막 대출도 쪼여지고 있었고요. 네.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때 더 몇 년간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걸 예상했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위험을 줄이는 거지 네. 모든 거를 시장 흐름을 내가 예측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 결론은 이런 거죠. 꼭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네. 굳이 집값 좀 빠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빨리 팔자. 네. 그러면 이분들 팔아가지고 나중 가서 살려고 그럴 때 그 네. 사고자 하는 타이밍을 못 잡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역 선택 같은 부분도 그래요. 지금 고덕그라시움을 약 한 5, 6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남았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 매도하시게 됐을 때 일부라도 양도세 좀 나오실 거고요. 네. 또 중간중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죠. 이사 비용이라던가 뭐 중개 수수료라던가 등기 비용이 이것저것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내가 전세금까지 넣어놓고 나서 지금은 저점이니까 내가 잡아야겠다. 이런 시점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 원하는 지역에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못 잡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매물이 네.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 네. 완벽한 계획을 딱 짜놓고서 이대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큰 리스크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다 보니까 네. 살고 계신 아파트를 좀 거주하시면서 별도의 현금을 더 투자를 나중에라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시청자님 말하셨던 대안은 뭐냐면 네. 지금 정도 수준에서 매도해서 전세나 월세 같은 형태로 좀 세입자로 살다가 나중에 집값 좀 싸지면 매수하겠다. 네. 이 전략도 저는 오케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면서 네. 현금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별도의 투자를 나중에 쭉 진행을 한다. 요 방법도 저는 오케이라고 봐요. 근데 리스크는 뭐가 더 클 거냐면 팔고서 기다리고 나중 가서 잡겠다는 위험도가 조금은 더 클 겁니다. 두 개 다 어느 하나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처럼 거주하시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거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거주 안 하고 임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잘 몰라서 네. 좀 상담을 해보고 네. 그리고 전문가님의 의견을 많이 따르려고 그래서 상담을 네.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안전한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네.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서 안전한 쪽이 좋죠. 그래서 지금 현상을 이제 시장 현황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네, 누가 봐도 비싼 때는 넘었어요. 네. 그리고 몇몇 단지들에서는 하락 신호가 나오면서 거래가 안 된 지 꽤나 오래됐고요. 매물 적재되는 단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라던가 세종 같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들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고점 어딘가에는 있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은 해요.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부동산 다 던져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거주한 1주택 정도는 가져갈 필요도 있다. 이 정도로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거주 1주택자 같은 분들께서도 같이 좋은 답변 되셨길 바래요.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거주하시면서 그 거주하시는 그 물건을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매수를 해야지 하다 보면은 그 또 매수 타이밍을 놓치실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좀 유지하시면서 현금을 보유로 늘려가면서 별도의 투자를 좀 계획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좋은 계획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전화 문의 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갖고 계세요? 예,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주공 3차 네.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서. 네. 어떤 이유로 매도를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게 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고 양정, 이제 청약을 좀 넣어볼까 해서 무주택도. 청약을요? 예. 네. 그럼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지금? 다른 주택을 또 소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이거는 한 채. 하나만 갖고 계시고 얼마 정도 보유하셨어요?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얼마 안 되셨는데 거주는 네. 하고 계시고요. 아니 3천에 네. 90 월세 주고 있어요. 월세로 놓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방금 전에 저랑 상담한 내용 들으셨나요, 혹시? 예. 들었는데 들으셨죠? 네. 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예. 그분께서는 거주하시는 1주택이었고 시청자님께서는 투자해 놓으신 그냥 거주 안 하는 1주택이라는 차이가 있죠? 예, 투자예요. 네. 그러면 저는 시청자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한 번쯤 정리하실 때는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시점에서 이 아파트 이 지역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었나요? 예. 아니 그때 매수할 그쵸. 때는 조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정 대상이죠.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거주 요건 필요 없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맞아요. 매수일로부터 보유 2년만 충족하시면 9억까지 비과세는 가능해요. 예. 그러면 지금 비과세 요건 충족하신 상태신가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내놓으면 그렇죠. 비과세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좋아요. 시청자님 저는요. 지금 이쯤에서 한 번쯤 매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매도해도 되냐면 투자 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차익 얻는 게 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쌀 때는 잘 샀어요. 그러면 비쌀 때 팔아야죠. 예. 그러면 지금은 비쌀 때입니까? 쌀 때입니까? 비싸죠. 지금은 저는 팔아도 될 때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정리를 하셨으면 거래는 좀 더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제 세미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놨는데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가장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아시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내가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라고 정해져 계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분들은 지금 빨리 정리 안 하시면 이 시기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거래가 만약에 얼어붙은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가격을 누군가 받아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더 안 되죠. 그래서 시청자님처럼 매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 예. 늦어지기 전에 저는 예.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거래는 예. 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너무 비싼 호가만 부르지 않는다면. 예. 예. 그래서 정리를 한 차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감사.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예.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매도하시고 나서 뭐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예. 매도하시고 나서 청약 노리시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예, 예.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예. 어차피 앞으로는 청약에 대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예. 이 청약에 대한 조건 갖추신 분들께서는 몇 년 예. 동안은 이 청약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차적으로는 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청약이 누구에게나 다 당첨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청약과 같이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쭉 아파트 시장 보시면서 아파트를 조금 쌀 때 미리 전세 끼고라도 잡아놓을 수 있는 갭 투자라던가 아니면 재개발 구역이라던가 좀 작은 금액으로 미리 탑승해 놓을 수 있는 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형태의 물건들을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시기를 두고서 쭉 그 가격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미나 네. 같은 거 참석하면 아, 그럼요. 되는 거죠? 참석하시면 좋죠. 네. 예. 미리 전화 주시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 전까지는 좀 매도를 추천을 드렸으니까 시기 잘 잡아보시고요. 매도에 이제 청약 도전하시는 거 또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진행해 보시고 갭 투자 쪽이나 이제 재개발 투자 쪽으로 해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계획을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도 꼭 연락 주셔서 잡아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어떤 거 같이 말씀 나눠볼까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그 상암동의 휴먼시아 2단지와 네, 서대문구 냉천동 도니문 센트레비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두 가지 그 매도 시점과 네, 언제 어떤 거를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랑요. 네. 그 두 번째는 파주 운정 2동 목동동인데 네. 거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상암동과 냉천동에 이 둘 중에서 매도를 하나를 하시고 그다음에 파주 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거주는 어느 쪽에 하고 계세요, 지금? 거주는 다 안 하고 아, 안 하고 있고. 예. 안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면 총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보유 시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상암동 같은 경우는 언제 하셨어요? 상암동은 2015년도고요. 2015년. 냉천동은요? 냉천동은 2018년. 2018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전망 따져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게 세금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제가 방금 듣기로는 이미 시기 자체가 두 개 중에 뭘 팔아도 비과세는 못 받는 상황이신 건 맞죠? 네네. 그러면 두 개 다 파셨을 때 양도세는 계산을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대략적으로 차익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저기 그 상암에 있는 물건은 15년도에 사셨다 그랬죠?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억 8천에 4억 8천 매입하셔서 지금은 가격대 얼마 갈까요? 지금 9억에서 9억 5천 정도. 9억 정도? 그럼 여기가 차익이 한 4억 정도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도니문 센트레빌 요거는 언제 매수하셨다 그랬죠? 2018년도에 18년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억 5천에 해가지고요. 7억 5천 지금 지금은요? 16억. 16억대. 예. 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차익이 한 9억 가까이 남은 것 같아요. 8억대, 9억대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당연히 상암 거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아, 다른 거 별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두 개 중에 네. 뭘 팔아야 될까요 하면 상암 거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혹시 이 두 개를 다 개인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거는 매도하는 게 유리할까요? 보유하는 게 유리할까요? 요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팔까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지금 기혼이신가요? 네네. 그러면 명의를 좀 분산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좀 문의를 이게 드렸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간 증여인데 부부간 증여로 이것까지 공제 받고 나서 네. 세입자 끼고 나서 이렇게 공제를 해서 받게 되면 사실 종부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혹시 생각을 네. 해보셨나요, 이 부분도? 아니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양도세 이거 4억에 대해서 대충 계산해봐도 거의 한 2억 중반대는 세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2억 중반대 내고 세금 내면서 팔 거냐? 아니면 종부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나온다면 한 200만 원 나오는 걸로 줄여가지고 10년을 끌고 갈 거냐? 예를 들어 10년을 더 끌고 가봐요. 그러면 10년 동안 2, 300 내면 그냥 2, 3천만 원 종부세 부담하면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 3억 세금 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먼저 과제를 좀 드릴게요. 네. 세금 계산을 조금 자세하게 해보세요. 요새 인터넷 네. 같은 데 보면 이 세금 계산할 수 있는 툴 다 있거든요. 네. 혹시 이거 찾기 어렵거나 혼자 계산 어려우시면 세미나 한번 오시고요. 네. 세금 계산하셔가지고 증여하게 되셨을 때 나오게 될 종부세액을 대략적으로 한번 추산을 해보세요. 명의분산하게 되셨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양도세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판단 기준으로 삼냐면 10년 종부세 내는 것을 합산을 해놓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10년 종부세 내는 게 훨씬 더 싸다. 그러면 이거는 팔지 말고 종부세 내면서 끌고 가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네. 물론 전망으로 보면 비싼 놈이 좋습니다. 네. 두 개 중에 좋은 걸 골라도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네네. 이것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네. 파줄 거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매입하시려고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쪽에 네 매입을 하려고 네. 매수를 하려고 그래서 네. 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그거 궁금해서요. 아무리 전망 좋아도 사지 마세요, 시청자님은. 아, 여기다 혹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가격 오르면 뭐합니까? 75% 세금 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격 네. 올랐다고 내 돈이 아니다. 세금 낼 거 내고 나서 내 손에 떨어져야 내 돈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자세하게 계산해 보시고 나서 판단이 잘 안 서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부간의 증여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명의 분산을 좀 계획하시는 쪽으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10년의 종부세, 그다음에 비교해서 양도세와의 좀 차이를 생각해 보신 후에 어느 쪽으로 좀 진행을 하실지 계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시기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실 때 일단은 기존 것들에 혹을 붙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팀장님 말씀 좀 잘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보유한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차후의 계획을 더 다시 잡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026007-8336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저기 마들역에 있는 네. 그 보람 아파트를 구매할까 하는데 예. 그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제가 지금 1주택자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1주택 있는 그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나서 네. 그 보람 아파트를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은데 네. 만약에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제가 취득세 8%를 물고 그냥 구입을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시겠어요? 정보를? 네. 저기 그 통원룸 건물이고요. 네. 그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그 구청에는 안 한 건물이에요. 안 하셨고. 네네. 얼마나 노원구 공릉동에- 보유하셨어요? 어디에 갖고 계세요? 노원구 공릉동에 있고요. 15년도에 매매한 거예요. 네. 매수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매수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 그 아이 학교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애가 학교가 끝나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살 집으로 들어가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매수 타이밍하고 매매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가지고 계신 원룸 건물 있잖아요. 네, 네. 주소가 어떻게 돼요? 노원구 공릉동 556에 26이요. 556에 26번지요? 네, 네.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매수하신 지가? 아니요, 15년도에. 15년도에? 네,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게 10억 주고 샀는데요. 예, 지금 한 2억 정도 올랐는데 아직 매매가 이게 언제 될지 몰라서 토지 한 50평 되나요? 42평이요. 42평. 네. 원룸 몇 세대 있습니까? 16세대요. 그게 혹시 다 개별 등기가 돼 있나요? 아니요. 그냥 단독 건물로 돼 있는 네네. 거죠? 네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전 차라리 맞다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살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액대가 큰 물건들이 이 대출 끊겼을 때 아주 쥐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금액대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매물도 나오고 거래도 되는 건데 15억대 넘어가는 통건물들 지금 난리예요. 거래가 안 돼가지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 한 2억 올랐다고 하니까 한 12, 13억 할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럼 평당가로 봤을 때는 한 3천대 전후해 가지고 파는 거니까 네. 수익률만 잘 받쳐준다면 이거는 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요새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후 대비 100%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분들이 월세 나오는 이런 물건들을 좀 찾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분이 너무 많이 흔치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매도를 좀 광범위하게 계획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네. 거는 전월세 현황을 공실 없이 네.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매가 안 돼도 네. 그냥 내년에 우리 아이 학교 끝나면 네. 그냥 그 마들역에 있는 보람 아파트로 그냥 들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되면 네. 취득세 8%를 내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 취득세 8%를 낼 만한 그런 가치가 네.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이게 8%가 네. 아니라 3주택자에서 12%여도 꼭 네. 필요해서 사시겠다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비용 네. 감수하셔야 돼요. 아.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뭐 필요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네네. 지금 상태에서 빨리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 상태인가요? 이걸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 근데 거기에 대한 기다렸다가 답을 이제. 드리자면 네. 이미 그렇게 잡을 시긴 지났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죠. 네. 그래도 서울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마지막까지 매수세 살아있는 데가 노원구 일대예요. 지금 남아있는 네, 데가 네. 노원구, 네. 도봉구 이쪽 일대인데 그마저도 지금 올 중반기 넘어오면서부터 약간 주춤하거든요. 네. 여기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매물들은 조금씩 계속 나와요. 네. 근데 걔네가 거래가 안 되니까 적체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대들이 한 건 한 건 거래 터질 때마다 불과 올 초만 하더라도 1,000만 원, 1,500만 원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네. 올라가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만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건씩.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 상태일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뭐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뭐 GTX라던가 온갖 이슈들이 네.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뭔가 셀링 포인트는 나와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급하게 잡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남들 다 살 때는 한 발 떨어져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막 8%씩 취등록세 내면서 빨리 가서 붙잡는다? 그러면 한 예. 1, 2년 안에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죠. 1, 2년 안에는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네, 쭉 올라와가지고 고점에서 계속 위아래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작년 연말부터 작년 한 11월 달에 네. 신용대출 끊기면서부터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변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던가 매수 심리라던가 또 대선이라던가 이런 게 막 혼재를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막 이렇게 폭락할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이게 분위기가 언제까지 버텨주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1, 2년이 네, 아니라 그러네. 3, 4년, 4,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절대 급하게 생각할 그렇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너무 뭐 6개월 안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거 없다.
일단 한번 지켜보기로 한 이상은 충분하게 시간 가지고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때가 되면 이 원룸 건물을 매도가 잘 안 되시면 어찌됐건 임대차 공실 문제 없으면 사업자라도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저는 봐요. 아, 네,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릉동의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찬성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공실 없이 좀 관리가 잘 되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좀 매도 추진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 쪽에 보람 아파트로 이주하시는 경우는 워낙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또 아이 교육 문제로 이주를 또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시면 또 비용을 감수하시고라도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구매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좀 향후 전망을 좀 지켜보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계획 잡으시는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실까요? 예,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 에드포리아 푸르지오 매도 시기하고요. 네.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역 근처에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매도 시기 등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산과 미사 같은 경우에는 두 채 다 거주는 안 하시고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인가요? 아니요, 탄현동은 거주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거주 요건 완료돼서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되실 예정이고 미사 예. 프로지오 시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8년도에 등기 마쳤으니까 거의 한 3년 넘었죠?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매도 여부를 한번 팀장님하고 계획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사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죠. 네, 맞아요.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런 신도시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들 엔간하면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네. 이제 본인들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시야 네. 자체가 내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요 지역이 모두 들어오고 개발도 되고 이러니까 지역이 좋아지니까 오피스텔 원룸짜리도 가격이 많이 올라줄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직장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배우 수요가 뭐가 있어야지 여기에 들어가서 살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려면 미사 신도시라는 그 지역 내에 다른 데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업무 단지라던가 뭔가가 있어야지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들어와서 꼭 여기에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배우 업무지구가 너무 약하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 거기다가 주변 지역에 조금만 저 고덕동 같은데 아니면 저 풍납동 일대, 암사동 일대 오히려 서울 지역에 가면 원룸짜리, 투룸짜리 전월세가가 더 싼 동네들도 많아요. 성내동이나 네. 이런 데 가보면.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더 많은 거리를 더 들여가지고 거기에 가서 꼭 살아야만 되는 이유는 많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은 많이 없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실 나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공실은 없죠? 네, 없어요. 월세 받고 계신가요? 예, 예. 이게 복층으로 나와서 복층이에요. 예, 예. 월세 그래서 얼마 받고 계세요? 거의 지금 한 60만 원 정도요. 60만 원 정도. 보증금은 뭐 1,000만 원인가요? 500이요. 500에 60만 원. 네. 복층인데 500에 60이면 상당히 싸긴 쌉니다. 예. 그래서 싸다는 매력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데는 그거보다 좀 비싼데 제가 초기에 네. 그냥 빨리 입주시키느라고 네. 싸게 해서 5%씩 밖에 못 올려서 그래요. 네. 어찌됐건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대 자체가 80만 원, 네. 90만 원 이렇게 월세가도 높아지긴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네. 보는 눈에는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방향 자체는 매도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런 형태 오피스텔들을 앞으로 투자라는 걸로 접근을 할 때는요. 예. 이게 불과 5, 6년 만에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시청자님께서 연배가 혹시 50대신가요?
예, 50 후반이에요. 50대세요. 시청자님 머릿속에 있는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은 아마도 이럴 거예요. 닭장처럼 4평, 5평, 6평으로 쪼개진 그냥 원룸.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요새 오피스텔들은요. 1, 2인 가구가 옛날처럼 그냥 잠깐 직장 생활 솔로로 사는 2, 3년 동안에 살다가 결혼 무조건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파트로 나가야지 이런 식의 1, 2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요새는 어떠냐면 요 상태 그대로 그냥 쭉 가요. 30대건 40대건. 아,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룸 같은 형태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우스, 주거 개념으로서의 오피스텔들을 계속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내 집이라고 예. 하더라도. 그러니까 4평, 5평, 6평 너무 작다. 적어도 한 8, 9평 나오는 1.5룸이거나 아니면 네. 방 2개 있는 한 12평, 13평 남짓되는 투룸이거나 혹은 네. 그보다 좋으면 뭐 3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더라도 예. 지역으로 따지면 인구 이동 통계에서 무조건 서울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다. 네. 서울 중에서도 좋은 역세권 위주로만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공실 문제 네. 없이. 네, 네. 그리고 형태로서는 1.5룸 내지 2룸 이상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로만 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 예.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오피스텔 상품이거든요. 네. 이거 이외에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처럼 신도시에서 오피스텔을 하시려면 주상복합 같은 형태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역 근처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동중에서 전용 59, 전용 84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쪼개는 네. 것들이 있죠. 네. 네. 그런 형태의 물건들은 가격대가 거의 주상복합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원룸을 신도시에다 만들어놨다? 그거는 별로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물건은 매도 쪽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라 그러셨죠? 네. 여기 네. 일산 에듀폴에 예. 요거는 거주하신 이후에 요건 충족하시면 정리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고 싶어요. 음. 별로 이렇게 전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매도하시고 어디 가시려고요? 파주나 김포 네. 쪽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파주나 김포. 그러면 비용을 좀 더 추가를 하셔야겠네요. 김포라던가 이쪽으로 들어오시려면. 예, 김포도 네. 내년에 분양 얘기가 있고 파주도 지금 계속 분양 얘기가 있어서 네.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 찬성이에요. 시청자님 아. 생각처럼 네. 매도하시고 나서 바로 김포나 파주 가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좀 반대를 저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매도하시고 나서 전월세 거주를 좀 하시는 기간을 가지시면서 네, 네. 앞으로 나올 청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네. 이 청약 중에서도 그래도 좀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 형태가 가장 유리하긴 한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렵긴 할 거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일반 공급이라던가 뭐 이런 형태로라도 청약을 몇 년 동안은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거는 네. 그냥 팔 수 있으면 네. 비과세 요건 갖추면 그냥 파는 게 답인가요? 정확히 언제예요?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날이? 내년 3월 초예요. 내년 3월 초. 그러면 네. 요건 충족하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네. 이게 그 지역마다 매도에 대해서 셀링 포인트가 있어서 수요가 끝까지 남아서 붙어 있는 동네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좋은 역세권, 호재이 많은 지역 이런 동네라던가 요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디나 떠드는 게 이 GTX거든요. 네. 이 GTX 들어오는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네. 데들은 마지막까지 수요가 남아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이 물건은 좀 애매하죠? 시청자님 보시기에도. 예, 예. GTX 가려면 또 버스 타고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 그래서 네. 탄현요 안쪽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애매하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가격 막 떨어지는 소리 들리면 수요가 쭉 네. 끊겨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것 같아서 음. 파는 게 답인가. 저도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요새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락을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심리를 좀 형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 3월 전후가 어찌 보면 선거철이잖아요. 네. 그때가 아마 마지막 남은 매수 수요가 막 몰려들 그런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쪽에 제가 청약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GTX 운정역하고 한 2km 정도 거리라도 네. 괜찮은 거죠? 가격이 지금 4억대 이렇게 분양하지 않나요? 그 동네도? 예, 맞아요. 그렇죠. 예. 4억대가 지금 어디 가격이냐면 계양이라던가 저기 대장 같은 3기 신도시들 분양하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20평대라도 저는 조금 더 안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추가적인 네, 질문이 있으시면 세미나를 한번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두 건 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2부에서 또 다른 전문가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